미국의 30대 심리학자 조앤 밀러에게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유엔 자문관으로 유럽 출장길에 잠깐 들르는 경유지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단이틀의 시간은 그녀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가 단 하루 만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은 냉정했던 조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비행기 안에서 울먹이며 다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조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앤 밀러입니다. 미국 시민이며 35 아동심리학자이자 유엔 산하국제아동개발 자문관이죠.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브라질의 빈민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받고 스웨덴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미래를 엿봤습니다. 케냐의 희망적인 교육 개혁 현장에서는 변화의 힘을 느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아동학대 시설의 위선적인 거치례를 봤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완벽한 서류들, 그럴듯한 프로그램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짜 행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인 입시 제도에 충격을 받았죠. 12살 아이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꿈과 상상력 대신 점수와 등수만 남은 교실들. 그래서 아시아 교육 문화는 인간성보다 체면을 중시한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도 그냥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 정도 머물고 유럽으로 향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죠. 그것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는 읽지 않았어요. 어차피 짧은 경유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른 대도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에 내려서도 그저 깔끔한 시스템만 기대했어요. 공항의 정돈된 분위기, 최신식 안내 로봇, 자동화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갔죠. 입국 심사도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인상적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겉은 좋아 보여도 속은 뻔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봤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말이에요. 효율성과 시스템만 있고 진짜 사람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기계적으로 웃는 표정 뒤에 감정을 숨긴 아시아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석적이고 감정에 냉소적인 제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목적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빨리 일정을 끝내고 유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깐 외출을 나갔습니다. 명동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처음 느낀 건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정말 아무도 건너지 않더라고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길에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깨끗했습니다. 플랫폼에 쓰레기통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전광판과 안내 표시들도 선명했어요. 전동차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석에 얼룩 하나 없고 손잡이도 깨끗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거기는 바닥에 얼룩과 쓰레기가 널려 있고 냄새도 심했거든요.
벽면 곳곳에 낙서가 있고 좌석도 찢어진 곳이 많았죠. 출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이 붐볐는데도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압력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예의일까? 제가 본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길에서 청소하는 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시민을 봤어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죠.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타자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도 봤어요. 말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노인분이 지나가시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사람들. 아이가 울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모습들. 감탄보다는 불신이 앞섰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싶었어요. 제가 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거칠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연스러웠다가요? 억지로 만들어진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었거든요. 제 어눌한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바꿔서 설명해 주면서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해해야 할 상황인데 말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대화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웃지도 않고 의자를 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겁거나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정중함도 아니고 중국에서 봤던 거칠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대해주는 건 아닐까? 아니면 관광지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계속 관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일까? 저녁 시간이 되어서 명동에서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삼겹살집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가 고팠고 다른 선택지도 마땅치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처음 오시는 건가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정말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메뉴를 보니 한글로만 되어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고기는 저희가 구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손짓을 섞어가며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알아서 하세요 식이거든요. 고기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서툴게 상추쌈을 만들고 있으니까 옆 테이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요. 자기 테이블 반찬을 가리키며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김치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가게 직원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정말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산을 권했어요. 비 많이 와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죠? 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주시면 되고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보도 없고 연락처도 묻지 않고 그냥 믿고 빌려주는 거였어요. 결국 우산을 빌려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상적인 일일까? 아니면 저한테만 특별히 친절한 걸까? 하지만 식당에서 본 다른 손님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 똑같지는 않구나 싶었어요. 적어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따뜻한 것 같았어요. 삼겹살집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빌린 우산을 들고 천천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저녁거리가 운치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골목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앞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분을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박스가 정말 커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계셨죠. 저도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젊은 남성이 나타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노인분께 다가가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자연스럽게 박스를 같이 들어주었습니다. 노인분이 고마워하시자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뒤에 또 다른 청년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같이 들어드릴게요. 세 명이서 박스를 옮기니까 훨씬 수월해졌죠. 계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후에도 청년들은 노인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는지 확인했어요. 집까지 멀어요? 더 도와드릴까? 노인분이 괜찮다고 하시자 그제서야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제가 다른 나라들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도움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죠. 중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의였죠.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그동안 아시아 문화를 너무 일반화해서 본 건 아닐까? 한 나라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 건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잡아주고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들.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시스템과 구조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죠. 기억에 남는 건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골목길로 걸어갔죠.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문구점, 그리고 오래된 책방이 눈에 띄었어요. 책방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서점이 아니면 거의 사라졌거든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달그락 울렸습니다. 책방 안은 정말 아늑했어요. 높은 책장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책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책방 주인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산대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목적 없이 책장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이 대부분이라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코너에서 그림이 예쁜 동화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토끼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끌렸어요. 책을 펼쳐보니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토끼 가족과 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새가 토끼 가족의 집 앞 나무에 둥지를 틀었는데 겨울이 되자 따뜻한 곳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토끼 가족은 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속 기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책방 주인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좋은 책이죠. 마음이 늦게 열리는 토끼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 말씀에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급하게 읽을 필요 없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지만 이 작은 책방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 동화책을 샀습니다. 책방 주인분이 예쁜 종이로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쥐고 걸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마음이 늦게 열리는 토끼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토끼는 아닐까?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와서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손에 든 동화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쁜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표지에 토끼 가족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토끼 가족의 일상, 새와의 만남, 계절의 변화. 평범한 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는 토끼 가족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아껴줬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새는 떠나야 했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없어서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해. 토끼 가족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새가 떠난 후 토끼 가족의 일상이 그려졌어요. 빈 둥지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모습.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마음이 멈췄어요. 새는 떠났지만 토끼 가족은 매일 아침 둥지 앞에 작은 열매를 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새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조건 없는 기다림, 계산하지 않는 마음. 토끼 가족은 새가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열매를 놓았죠.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이틀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삼겹살집 직원, 우산을 빌려준 분, 노인을 도운 청년들, 책방 주인. 모두 계산하지 않고 도움을 줬어요. 당장의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죠. 책 여백에 펜을 들고 써내려갔어요. 기다림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이곳 사람들은 마음을 조건 없이 내어놓는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는 정말 달랐어요. 모든 걸 분석하고 효율성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하려고 했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고받는 게 명확해야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냥 주기만 했어요. 받을 거라는 기대 없이요. 토끼 가족처럼 매일 아침 열매를 놓듯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봐.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건가 싶었어요. 계산되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배려. 제가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곳이었어요.
책을 가슴에 안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배웠어요. 마음을 여는 법, 조건 없이 베푸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어요. 짐을 맡기고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갔던 책방 근처로 다시 가봤어요. 그 동네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바람에 전단지들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이벤트 홍보를 하던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 이런. 전단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급하게 줍기 시작했죠. 저도 자연스럽게 근처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서 건네줬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종이 한 장 주운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 그런데 학생은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작은 행동이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곳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소한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구나. 계속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받은 도움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삼겹살 먹는 법을 가르쳐준 직원, 우산을 빌려준 가게 사장님, 노인을 도운 청년들, 책방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주인분, 모두 작은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쉬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자 학생은 그냥 옆에 서서 버스를 같이 기다렸어요. 버스가 오자 할머니가 먼저 타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구나. 이게 바로 교육이구나 싶었습니다. 점수나 성적으로 재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진짜 교육. 제가 그동안 찾아다녔던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정리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첫인상은 완전히 틀렸었어요. 차가운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저를 너무 경직되게 만들었구나. 벽을 쌓고 살았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행동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와서 또 걸었어요. 이제 조회는 이 나라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길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싶었어요. 이 따뜻한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냥 지나치는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드디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가방에 그 동화책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제게 정말 소중한 책이 되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회색빛 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시 동화책을 꺼냈어요. 토끼 가족 이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또 다른 메모를 썼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나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그건 이미 좋은 여행이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전단지를 주워준 것, 할머니를 도운 학생을 본 것, 삼겹살집에서 받은 친절.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곧 저 비행기를 타고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쉬워서 떠나기 싫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겠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한 나라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했는지, 아시아 문화를 일반화해서 본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진심으로 따뜻했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펼쳐서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새는 떠났지만 토끼 가족은 매일 아침 둥지 앞에 작은 열매를 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새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단순한 경유가 아니라 이곳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받은 따뜻함을 다른 곳에서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브라질에서, 케냐에서, 스웨덴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들이 지나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제 마음을 바꿔준 그 따뜻한 나라가 언젠가 다시 가게 될 때까지 이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말이에요.